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휴게소를 다른 선진국도 아닌 한국이 도맡아 짓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중국이 수주받은 사업이었으나 여의치 않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자 한국이 이어받아 중국을 대체하여 나서게 된 것인데요. 중국은 건설에 실패한 후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강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과연 아랍에미리트에서의 편의시설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룽화건설의 수석 엔지니어 한젠밍입니다. 저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적어도 아랍에미리트 루브알알리 사막 프로젝트를 맡기 전까지 말이죠. 처음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휴게소와 친환경 에너지 복합센터를 사막 한가운데 건설하는 도전이었죠. 우리 중국은 이미 수많은 불가능한 건설 신화를 만들어 왔어요. 이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보여줄 완벽한 기회입니다. 베이징 본사 회의에서 당당하게 말했던 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사막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랐죠. 현장에 도착한 첫날,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사막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낮에는 55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그리고 언제 불지 모르는 모래 폭풍까지 있었죠. 처음 몇 주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기초공사와 구조물 설치까지 계획대로 흘러갔죠. 제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역시 중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무색하게,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됐어요. 첫 번째 모래 폭풍이 불었을 때 우리의 AI 센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미세한 모래 입자가 센서를 망가뜨렸어요. 밤낮의 극심한 온도차로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랑하던 태양광 패널은 과열로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 담당 리우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보수 작업을 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6개월간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사막은 우리의 기술을 조롱하듯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베이징 본사에서 최후 통첩이 왔죠.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할 수 없다. 프로젝트를 포기하라. 건설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처음으로 실패를 인정해야 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프로젝트 철수를 선언하는 그 순간 제 경력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투자 담당자의 이 질문은 화살처럼 제 자존심을 꿰뚫었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을 대표하는 엔지니어로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 건설사에 프로젝트를 넘겼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본사의 요청으로 저는 현장에 남아 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는 사실이었죠. 우리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여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라. 중국의 실패를 지켜본 제가 이제는 한국의 도전을 지켜봐야 한다니. 이보다 더 굴욕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한국 팀의 리더 이선우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그를 무시했어요. 작은 체구의 부드러운 말투, 우리보다 훨씬 적은 인원과 장비. 이런 팀이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속으로 비웃었죠. 이선우는 현장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중국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당신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였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이선우의 눈빛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어요. 확신과 결단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서는 그들이 실패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우리의 실패가 정당화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로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불가능한 도전에 맞설 것인지.
지켜볼 일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루브아랄리 사막 한복판에 세계 최초의 스마트 휴게소를 짓겠다고 발표했던 날이죠. 베이징 본사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게소가 아닙니다. 완전 자동화된 레스토랑, AI 기반 무인 주차 시스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통합된 미래형 복합 시설입니다.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아랍에미리트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야망이 가득했죠.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룽화건설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한젠밍, 이번 프로젝트로 중국의 건설 기술을 세계에 보여주게. 수주 기념 파티에서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동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건설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질문했죠. 한젠밍 부장님, 한국 기업도 입찰에 참여했다던데 그들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오만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들은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합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명확한 기술력 차이가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저도 같이 웃었죠. 그 순간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력을 단순히 신흥국 수준으로 평가절하 했어요. 한국은 아직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잘할지 몰라도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없죠.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어요. 리우 팀장은 술 기운에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사막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들 기술이라는 게 결국 우리 중국이나 일본에서 베낀 것들 아닌가? 원조를 이길 수 없지. 우리는 한바탕 크게 웃었죠. 그때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이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도 저는 그 오만함을 계속 이어갔어요. 프로젝트 초기 설계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의 사막, 건축 기술에 관한 자료를 참고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굳이 다른 나라 기술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의 방식으로 해결합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실패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시각, 다른 접근법을 고려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사막으로 출발하기 전날 밤 친한 동료 장 부장이 한국 건설사의 사막 기술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중동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소규모 프로젝트 사례였죠. 한국 기술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해 볼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성공으로 자만하는 그들이 우리와 경쟁이 될까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있어도 우리가 배울 것은 없죠.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한 후에도 제 오만함은 계속됐어요. 현지 관계자가 한국 기술자들의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을 때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공사 착공식 날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 앞에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자신만만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인간의 오만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모래 폭풍이 불었을 때 우리의 자신감은 모래처럼 흩어졌어요. 기술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중국 기술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만 더 주세요.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고 결국 사막은 우리의 오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제 옆에는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들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아마도 사막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착공식 이후 처음 몇 주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거대한 중장비들이 사막을 가로지르며 기초 공사를 진행했고 저는 매일 밤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모래 폭풍이 불었던 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하늘이 갑자기 황갈색으로 변하더니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 앞까지만 보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재앙이었어요. 설치한 첨단 AI 센서 시스템이 모래에 완전히 덮여 작동을 멈췄습니다. 무인 주차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이 센서들은 모래 입자에 취약했던 거죠.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술팀장의 보고를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설계 도면을 다시 검토하며 밤을 새웠지만 모래 폭풍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낮에는 55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심한 온도차로 건물 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하던 태양광 패널은 과열로 효율이 40%나 감소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계가 완벽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 거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베이징에서 전문가 팀을 불러왔어요. 하지만 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솔직하게 말했죠. 이 환경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가혹합니다.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측 프로젝트 관리자 알마크툼은 매일 현장을 찾아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한젠밍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일정이 2달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사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건물 기초 일부가 무너졌고 태양광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베이징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의 자원 낭비는 불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철수를 준비하세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이 소식을 전하는 회의는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부다비의 호화로운 정부 청사 회의실, 테이블 주변에는 아랍에미리트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제 보고를 듣자마자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이것이 중국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기술력입니까? 6개월 동안 수십억 디르함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무너진 건물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말이 제 변명을 잘랐어요. 최선? 이것이 당신들의 최선입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실패뿐이군요. 투자 담당 알 나흐얀 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용은 누가 책임지죠? 지연된 일정은? 손상된 우리의 명성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비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을 정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지만 당신들은 그 꿈을 무너뜨렸군요. 그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중국의 철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20년 경력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본사에서 온 새 메시지를 확인했죠. 한국 건설사와 계약 체결 중. 당신은 현장에 남아 자문 역할 수행할 것. 실패 경험 공유하여 협력할 것.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에 넘긴다고요? 더구나 본사는 제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처음 한국 팀을 만났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읽은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 다음 날 현장에서 한국 팀장 이선우를 만났을 때 그는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한잼밍 씨, 귀하의 경험을 존중합니다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국의 설계나 방식은 참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들었어요. 창밖으로 사막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그토록 무시했던, 그리고 지금은 제 도움조차 거절하는 한국 기업이 과연 어떤 마법을 부릴지. 운명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사막은 우리의 오만함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한국이 과연 이 사막을 정복할 수 있을지 저는 반신반의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중국 팀이 철수하고 일주일 후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한국을 선택한 건가?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본사에서는 저에게 현장에 남아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로는 감시자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팀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지켜보고 보고하라는 숨겨진 의도였죠. 솔직히 저에게는 그들의 실패를 확인하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우리의 실패도 정당화될 테니까요. 마침내 한국 팀이 도착하는 날, 저는 일부러 현장에 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제가 본 것은 예상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팀이었어요. 고작 15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중국 팀은 200명이 넘었는데 말이죠.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잼밍 씨죠? 저는 이선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된 한국팀의 리더예요. 그의 한국어 인사 후 영어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의적으로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전임자죠. 이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군요. 하지만 도전적인 과제를 좋아합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왠지 거슬렸어요. 중국도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은 이런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 말은 분명 도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우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사막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웃었습니다. 한잼밍 씨,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자신만만한 대답이었거든요. 그런 자신감 곧 사막이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죠. 뭔가 철학적인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했어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래 폭풍 속에서 AI 센서를 작동시킬 계획입니까? 우리는 최고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이선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쓸 겁니다. 중국식이 아닌 한국식으로요. 그의 대답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식이라. 사막은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죠. 이선우의 팀원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사막 환경 전문가, AI 시스템 설계자, 태양광 기술자. 작은 팀이지만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 구성이었죠. 이선우는 팀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잼밍 씨,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작할 겁니다. 중국의 설계나 방식은 참고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만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무시하겠다니요. 이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만이 아닙니다. 실용주의죠.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의 단호함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조사에 집중할게요. 한국 팀은 바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관광객처럼 보였어요. 모래를 만져보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태양의 각도를 측정하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기본적인 조사를 반복하는 모습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거야. 사막은 그들의 자신감도 모래처럼 날려버릴 테니까.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이선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 중이었어요. 첫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의 비꼼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선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감 대신 이상하게 흥분된 빛이 있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사막은 우리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힌트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막에 적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막의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힌트죠. 그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젓고 자리를 떠났죠. 곧 그들도 현실을 깨닫게 될 거야. 한국 팀이 현장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들을 매일 지켜보며 실패의 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들이 우리의 설계도를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이선우는 첫날 모든 중국 설계를 한쪽으로 치우고 백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만한 행동으로 보였죠. 우리가 쌓아온 경험을 무시하다니 곧 똑같은 실패를 맛보게 될 텐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는 그들이 설치하는 이상한 장비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현장 한쪽에서 한국 팀은 특이한 형태의 센서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막형 AI 센서입니다. 사막형이라니요? 네, 일반 센서와는 달리 사막 환경에 맞게 특별히 설계했어요. 이선우는 손에 든 작은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겉면을 보세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센서 표면은 유리처럼 매끈했어요. 이선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초미세 방진 코팅이라고 부릅니다. 모래가 달라붙지 않게 해주죠. 마치 연꽃잎에 물이 맺히지 않는 것처럼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센서 주변의 작은 노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미세한 공기를 내뿜어 센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합니다. 마치 센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우산을 씌우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케이스를 씌우는 방식을 썼는데 그것이 오히려 열을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거죠. 다음 날 저는 건물 구조 작업을 지켜보았어요. 한국 팀은 우리와 전혀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구조물입니까? 호기심에 또다시 물었죠. 이번에는 한국 팀의 구조 담당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탄성 구조 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의 낮과 밤 온도 차가 심하잖아요. 일반 건물은 이런 환경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다 균열이 생기죠. 그는 손에 든 특이한 재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재료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온도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해요. 낮에는 팽창하고 밤에는 수축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은 유지됩니다. 마치 사막의 선인장 같군요. 제가 말했어요. 정확합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죠. 선인장이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연구한 결과니까요. 이 대화 후 저는 그들이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설치했던 패널은 사막의 열기에 효율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3일 후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또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태양광 패널은 우리 것과 겉보기에는 비슷했지만 뒷면에 특이한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선우가 대답했어요. 이중 냉각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너무 뜨거워지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패널 뒷면에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순행식이라고요?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하죠? 이선우는 웃으며 시스템의 순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물은 계속 재사용됩니다. 밤에는 사막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때 물을 냉각시키죠.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처럼 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패널을 식혀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더 강한 재료, 더 두꺼운 보호막, 더 많은 인력. 하지만 한국은 자연의 원리를 활용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력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의문이라기보다는 존경심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접근법이 실제로는 사막 환경에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별들 아래에서 제 생각은 계속 한국팀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향했어요.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한국팀이 현장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새로운 접근법에 호기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이 중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그들이 실제 건설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한국팀이 보여준 진행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현장을 둘러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우리 중국팀이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작업량을 그들은 불과 2주 만에 해치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인원수였어요. 우리는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지만 한국팀은 고작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작업 속도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빨랐죠. 한 번은 이선우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의 차이죠. 우리는 착공 전에 이미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각 작업자가 정확히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현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정말 모든 작업자가 마치 정교한 시계 부품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중복 작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것은 주차 AI 센서의 설치였어요. 우리 팀은 6개월 동안 모래바람 속에서 센서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단 3주 만에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테스트 당일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들이 참관했습니다. 모래 폭풍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였어요. 강력한 송풍기로 모래를 날리는 상황에서도 센서는 멀쩡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래가 센서에 닿기도 전에 공기막이 모래를 밀어내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셰이크 모하메드는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중국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설치했던 패널은 과열로 효율이 40%나 떨어졌지만 한국의 이중 냉각 시스템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숫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발전 효율 50% 증가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검사를 맡은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청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측정값이 정확합니다. 한국의 냉각 시스템은 사막 환경에서 태양광 패널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은 반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단 몇 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니. 이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기술력? 아니면 접근 방식?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이선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솔직히 그들의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팀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이선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단 하나를 꼽자면 치밀한 사전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현장에 오기 전 2달 동안 사막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의 모든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했고 가상으로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의 접근법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성공 경험만 믿고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자만심이 철저한 준비를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선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빠르게 대응합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즉시 대안을 마련하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관료주의적 절차가 실행력을 방해했던 거죠.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창밖으로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려는 듯 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팀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과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빠른 실행력의 결과였습니다. 본사의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 팀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적었어요. 이것은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팀이 보여준 결정적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이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 원래 계획은 4개월이었지만 이선우는 모든 일정을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완공 점검일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현장을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죠. 아침 일찍부터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한국 팀이 약속대로 모든 것을 완성했을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짧은 기간에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미래적인 건물이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푸른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건물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재밍 씨? 이선우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한 달이나 앞서 완성하다니.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정부 차량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셰이크 모하메드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실패 후에 그들도 완전한 성공을 기대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이선우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투어를 이끌었어요. 먼저 자동화 시스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개의 명령을 입력했고 건물 내부의 모든 시스템이 일제히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 온도 조절, 보안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이 시스템은 외부 온도와 건물 내부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합니다. 또한 모래 폭풍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보호 모드로 전환됩니다. 셰이크 모하메드의 눈이 커졌어요. 모든 시스템이 100% 작동하고 있군요. 다음은 스마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로봇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방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조리 시스템이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 레스토랑은 하루 최대 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는 건물 뒤쪽의 수직 농장에서 재배됩니다. 이선우의 설명에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 다음은 AI 무인 주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중국팀이 가장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테스트를 위해 여러 차량이 동시에 주차장에 진입했고 AI가 완벽하게 각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심지어 인위적으로 모래를 뿌려도 센서는 정상 작동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사막형 센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이선우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현재 발전 효율은 기존 시스템 대비 53% 높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청 관계자가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다면 정말 혁명적인 성과입니다. 모든 시스템 점검이 끝난 후 셰이크 모하메드는 깊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중국이 실패한 자리에서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뤄내다니. 투자 담당 알 나흐얀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명예가 실추된 것 같아 부끄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팀의 성취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가 이선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았어요. 오늘부터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다른 관계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한국의 성공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방문단이 떠난 후 저는 홀로 완성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오만함으로 그들을 평가절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선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오늘 본 것은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각자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고 변화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프로젝트 완공식이 열린 날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초대형 스마트 휴게소는 마치 신기루처럼 빛났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곡선형 지붕은 하늘의 태양빛을 받아 반짝였고 건물 주변으로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특수 조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완공식에는 아랍에미리트 왕족과 고위 관료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언론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두가 모인 거죠. 저도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한국이 훌륭하게 성공한 것을 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성취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가 연설을 마친 후 이선우가 단상에 올라 간결한 소감을 전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우리는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았죠. 이것이 한국식 해결책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저는 건물 주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실패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성공의 상징이 되었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선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재밍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정말 놀랍습니다. 제 표정에는 패배감과 존경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자존심 강한 저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들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경쟁자로만 여겼던 한국을 이제는 존경하고 배워야 할 파트너로 보게 된 거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세계 언론은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했고 곧 여러 국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아랍에미리트를 넘어 중동, 아프리카,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프로젝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태양광 발전소, 유럽의 친환경 스마트 시티까지.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순간, 저는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동료 엔지니어로서 그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에게서 배워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 스마트 휴게소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한국 건설사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연결하는 초고속 스마트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수주했습니다.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이 메가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자기부상 열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사막 극복 기술력은 이제 세계 건설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감동시킨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